반갑습니다. 아 예. 에피소드 몇이죠? 모릅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제 어떤 게 준비돼 있죠? 아 주제라기보다 너가 이거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 원시인은 아니고 그 아프리카 요 분인가요? 예. 뭘 소리 좀 키워줄 수 있나요? 네. 아니 그 원시 그걸 너무 원시 철학을 또 즐기시니까. 근데 원시인이라기에는 반바지가 재질이 꽤 인공적인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2024년에서 가장 원시적인 삶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함자 부족인가요? 하자베? 네. 함자 부족. 죽어 보이긴 하는데. 네. 저 삶을 원하시는 거죠. 이야. 뭐 반바지가 약간 아쉽네요. 아니 워싱된 릭 오웬스 스트의 반바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차라리 뭐 알몸이어야죠. 알몸. 그렇죠. 원신들이 원래 알몸을 다녔나요? 그래도 아니야. 어쨌든 옷이라는 그거는 많이 만들었지. 근데 이제 사실상 이제 미디어나 우리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걸로 보아했을 때는 어떠한 호피 무늬의 레오파드 퍼 자켓이나 팬츠 쪽을 락킹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보여지는데 실제 원시는 어떤 옷이 뭔지 한번 볼 수 있나요? 보통 너가 얘기한 것처럼 대중매체에서는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두르고 다니며 들도끼를 들고 다니면서 언어가 없이 우가우가 하는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실제 고고학적 역사적 팩트는 무엇인가요? 그거를 한번 좀 알아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당연히 옷도 입고 저분들도 사실 그런 아직까지 헌터 게더러 그런 삶이라고 하잖아. 네네. 자기네들이 사냥해서 직접 먹고 사는? 네네. 그런 분들도 저렇게 좀 인류 최초의 의복은 나뭇잎. 오늘 인터넷 왜 이러죠? 옷은 언제부터 이거 좀 읽어주시고. 대략 인류가 처음으로 몸에 무엇을 걸친 것은 구석기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구석기가 뭐죠? 석기 시대 전인가요? 그렇겠죠. 이거 뭐 지식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거 한번 계속 읽으면 될 것 같은데. 아까 거 한번 계속. 네. 구석기 시대는 니엔데르탈인이 서남아시아 지중해 연안에서 유럽으로 이동하면서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동물 가죽옷을 입기 시작했고 그것이 첫 의류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 몸을 추위로부터 보호하려고 입기 시작한 거. 그렇지만 더 않습니다. 엉덩이 밑에 걸쳐져 있다. 이를 몸을 보호하기보다는 장식이 목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드립을 위해서 입었다. 뭔가. 네. 옷이 엉덩이 밑에 걸쳐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몸을 보호하기보다는 장식이 목적이었으므로 추측이 되는데 사람이 처음 옷을 입기 시작한 계기로는 신체 모설, 장식설, 정숙설, 실용적, 신흥설이 뭐죠? 모릅니다. 네, 그런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예. 뭐 모르는 거네요. 그럼 근데 일단 입긴 했다. 하지만 이것은 원시인들이 여기 있네. 기능성이구나. 이제 이것은 원시인들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럽 대륙으로 갔을 때 옷을 입기 시작했지. 그 전에는 뭐 알몸이었나 보네요. 그래도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 중요 부분은 가렸을 것 같은데. 중요 부분을 가렸다. 성악설이 성악설이 아니고 그 선악과를 먹은 게 그럼 팩트인가요? 선악과? 네. 아담 앤 이브요? 네네네. 그게 뭐지? 이제 원래는 인간은 자기 몸에 대한 수치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께서 내려주신 완벽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지만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갑자기 아담과 이브가 황급하게 나뭇잎으로 중요 부위를 가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 동물들은 안 가리잖아요. 근데 그치. 인간은 왜 중요 부위를 가리는 것입니까? 그냥 그 보호하려고 가리는 거 아니야 근데? 보호라. 근데 사실은 보호에서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근데 수치심을 느끼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뭔가 사회적인 학습뿐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 거죠? 이게 막
누군가가 여기 이렇게 급소를 맞았는데 개 아파가지고 그 이후로 그냥 좀 이렇게 가리고 다닌 거 아니었을까? 그러면은 헬멧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헬멧이요? 네. 머리가 머리는- 사실 더 큰 급소인데 면적도 더 넓고. 근데 남자 같은 경우는 여기가 제일 아프잖아. 그 음란이 제일 아프지 그렇긴 하죠. 않나요? 그렇긴 하죠. 예,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남자들이 가리고 다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럼 여성분들은 왜 가리는 거죠? 여성분들 너무 야해서.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저 뭐 원시 철학을 가진 사람은 저 삶이 더 행복해 보인다. 지금 삶보다 저 삶이 나은 것 같다. 저 부족 핫잡의 부족으로 지금 당장 들어갈 수 있다면 저 삶을 택하시겠다. 맛이 많이 없어 보이긴 하네요. 저 생고기가. 예. 근데 뭐 지금 사실 저보고 돌아가라고 하면 못 돌아가겠죠. 왜냐면 저는 이미 이런 사회적인 자본주의적인 것에 타락을 많이 했고 실제로 지금도 땡땡땡 커피에 바닐라 라떼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리고 백설탕이 키몰리의 몇 자수죠? 굉장히 부드러운 후드티 옷감을 코몰리. 입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근데 제가 말하는 원시 철학은 이런 겁니다. 저런 뭐 당연히 우리가 보면은 원시적이라고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생각한 거는 뭐 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근데 원신이라고 하기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시는 아니지 사실. 그러니까요. 저분은 그냥 원시 철학, 그러니까 원시인의 삶에 가장 가까이 사시는 가장 가까이 사는 것이지 현재. 원신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원신이 되려면은 일단은 그 인식 체계가 없어야 됩니다. 아, 그냥 말 그대로 동물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선과 악에 대한 구분,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것에 대한 머릿속으로 어떠한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그냥 본능대로 있는 그대로를 순간을 향유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원시 철학이라는 것이 시작이 된 것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생고기를 먹고 싶은 건 아니죠. 원시 세계에서는 힘도 세고 현명하게 행동해야 생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 원시인은 약간 모자라고 힘만 센 인류가 아닌 힘도 좋고 아는 것도 많은 생존 전문가에 전문가. 가깝다. true. 그 때문에 농업 혁명을 두고 인류의 재앙이나 암흑 시대 등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제 말은 저겁니다. 아, 이미 고대의 지혜가 있어요. 하지만 신의 권위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농경 사회에 접어들면서 시간을 예측하기 시작했어요. 인간이 우매한 인간이 미래와 과거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의 컨트롤 밖에 있던 어떤가를 머릿속으로 상정하면서 컨트롤하려 들이기 시작했어요. 바빌론의 탑을 건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지금 생긴 것 같은데, 네. 예. 근데 그 너 데이비드 초 옛날에 막 조로건 나왔을 때 막 그 하자 그쪽에서 아프리카 부족에서 막 같이 살고 데이비드 초가 알죠, 그러면서 알죠. 얘기하잖아. 근데 그때도 막 데이비드 초는 처음 가가지고 막 다들 몸도 막 완전 슈퍼 모델이고 막 잘생기고 막 이러니까 네네. 와 너네 막 뉴욕 와가지고 막 뭐 모델 하고 막 이러면 너네 막 대박이야 막 이랬는데 그때 원신 그 부족 사람들이 한 얘기가 뭐 뉴욕 그거 사람들이 높은 빌딩에서 막 뛰어내리는 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맞아요, 얘기를 맞아요. 했다 그러잖아. 저도 압니다. 예. 그러니까 막 뭐 자살이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너무 생소한 거지 이 사람들한테. 뭔가 생존밖에 모르는데 그게 단데 뭔가 거기서는 막 비생존을 택한다고. 그거 말이 되는 데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그 사람들한테 예술을 막 가르치고 그런 그림 가르치는 세션을 했었는데 이제 어떻게 이제- 보면 그분들이 가장 순도 높은 예술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네요. 그치. 그 막 네. 예술을 하면서 그 딱 그림을 봤는데 너무 멋있었던 거지 데이비드 좀. 그래서 이거 우리 막 뉴욕에 가서 전시해야 되고 막 이거 팔아야 돼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애들이 막 그리고 끝나니까 그걸 갑자기 그냥 절벽에 던져버리는 거야. 그리고 데이비드가 what are you doing? 뭐 그걸 왜 버려? 이랬는데 그럼 이거를 뭐 갖고 다녀? 뭐 이거를 그냥 이거를 뭔가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아예 네. 그 사람한테는 그런 컨셉이 없는 거지. 그니까요. 그냥 하고 그냥 버리고 다음 거로 넘어가고. 무소유 아닙니까 그것이. 그치. 현재 지금 내가 필요한 것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그 사회가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또 막상 혼자만 그걸 택할 수가 없어요. 산에 들어가야죠. 테드 크라신스키. SPNS 마을을 설립해야죠. 그럼 그곳에서는 모두가 무소유로 사는 거죠. 뭐 스트리밍하고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 예? 뭐 먹고 살아야 아니 되니까 거기서는 이제 라방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예. 불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예. 때는. 그러면은 법정 스님의 무소유 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읽어보진 않아서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무소유를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야. 이건 동의합니다. 아, 그렇죠. 당연하죠. 예. 근데 그 불필요하다는 것의 정의가 조금 애매할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뭐 어쨌든 그 노샴푸로 무소유 실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왜 무소유예요? 샴푸를 소유하지 않고 있잖아요. 계란은 소유하고 있습니다. 계란은 아. 제가 그래도 아직 계란을 사용하기 때문에 몇 판 정도 있으신가요, 집에? 근데 내가 계란을 굉장히 자주 먹어요. 아, 그래요? 하루에 한 아침에 일단 2-3개 정도는 먹거든요. 그럼 하루 그럼 식사 루틴이 어떻게 되십니까,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스무디를 하나 먹고 네. 그다음에 카카오 한 잔을 마시고 네. 그리고 스무디 레시피가 어떻게 되죠? 스무디 레시피가 이제 냉동 바나나 파인애플 플러스 케일 네. 플러스 코코넛 밀크 이렇게 오케이. 하고 갈아 먹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 한 잔 마시고 그리고 계란 2-3개로 이렇게 막 제가 하는 게 있어요. 네. 예, 계란 뭘 계란 하는데요? 요리, 계란 요리 같은 거. 아, 네네. 그래서 스크램블 이런 건가요? 스크램블은 아니고 살짝 어떻게 하냐면은 그 라이스 페이퍼 있잖아. 네네. 거기다가 계란을 2-3개를 깐 나 뭐 다음에 인스타그램에서 본 것 같은데. 뭐 오믈렛 같은 느낌인데 네. 이제 좀 더 그게 있는 거죠. 저도 인스타에서 네, 보고 만들고. 그래서 근데- 그 쉬운 요리 이래가지고 맛있어 맞아요.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거. 예, 예. 정확히 그거예요. 같은 거 봤나 봐요. 그래서 그거 하루에 아침 먹고 시작했는데 그래서 저의 냉장고에는 한 39 무항생제 계란이 좀 항상 있습니다. 그럼 계란을 고르실 때 어떤 기준으로 좀 고르시나요? 항생제 없고 네. 가장 싸고 예. 무항생제에 가장 저렴한 거. 예. 항생제가 있으면 안 좋나요? 좀 좋진 노화에 않을 것 좋지 같아요. 않을까요? 좋진 않을 것 같아요. 항생제. 내장에 조금 젊음을 촉진시키는 거 아닙니까? 산란계에 항생제를 투여할 경우 대부분의 항생제는 계란에 잔류하게 되므로 산란 중인 닭 알에서는 휴약 기간이라는 의미가 없게 된다. 대부분의 항생제에 대해서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야 이거 한번 보자. 무항생제 계란 이야기. 계란에 정말 항생제가 많이 들어갔을까? 요것도 스캠일 수가 있습니다. 확대 좀 부탁드릴게요. 무항생제 계란, 항생제 계란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 그리고 계란에는 정말 항생제가 많이 들어 있을까? 네, 스크롤 다운 해주세요. 자, 스크롤 다운 해주세요. 자, 시작해 봅시다. 예. 우선 평균적으로 닭을 키우는 환경 자체가 솔직히 말하자면 위생적으로 좋은 환경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죠. 저거 왜냐면 이게 보세요. 이야, 사육을 하거든. 와, 너무 끔찍한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란도 다 등급이 많이 있어요. 대한민국 케이지 프리가 군대 있고. 생활관 아닙니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닭들이 병에 걸리지 말라고 사료에다가 항생제를 섞어서 먹이곤 하는데 이 안에는 테트라시클린, 솔폰아미드, 페니실린, 아미노 글리코사이드, 마크로라이드, 퀴놀론, 폴리펩티드, 클로람페니콜, 랑코사미드, 니트로프란, 세팔로스포란, 기타 등등 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왜 이름을 저렇게 지어야 될까? 모든 그 뭐 케미컬들. 라틴어를 뿌리로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파생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게 가장 큰 추측이긴 한데. 예. 좀 그래서 이 결론이 거부감이 뭔가요? 좀 내려보세요. 이거 약간 인터넷 블로그체네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네. 그 호르몬을 좀 뭔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호르몬에 영향을 끼친다. 저 항생제가. 네네. 왜냐면은 이게 내 호르몬에 네. 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항생제 안 씁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은 닭 전용 항생제, 동물 전용 항생제 이런 게 아니고 사람한테 쓰는 항생제랑 동일한 성분의 항생제를 닭한테도 먹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닭들이 이 항생제들을 먹고 계란을 낳게 되면은 계란에 그 성분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 계란을 먹는 사람의 몸에는 의도치 않게 이 항생제 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고 이거를 많이 먹게 된다면 외부적인 요인은 어쨌든 항생제가 들어와 버리니까 몸이 자연 치유를 하는 능력을 점점 상실하게 되고 이게 바로 면역력이 점점 떨어질 수도 있게 된다는 이론이에요. 항생제 안 됩니다 저는. 예. 반대하는. 근데 이거 사실은 무항생제 계란이 스캠이다라는 그런 글도 혹시 좀 찾아주실 수 있나요? 네. 굳이 그것까지 찾아야 되는? 예. 어쨌든 이걸로 봐서는 어쨌든 좋지 않네요. 뭐야? 무항생제 1등급 계란 제발 속지 마세요. 이거 한번 봅시다. 무항생제 1등급 뭔가 좋아 보이죠?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오케이. 계란 살 때 꼭 확인해야 할 것 알아봐요. 네. 첫 번째, 양각번호의 10번째 숫자가 1 또는 2인 계란을 구매하세요. 오. 계란의 껍질에는 10자리 숫자가 찍혀 있는데요. 이 중 마지막 10번째 한 자리 숫자는 닭이 자라는 사육 환경을 나타내요. 1부터 4번까지 있는데요. 이 중에서 1번과 그러니까 2번이 계란의 자유롭게 그 키우는 숫자의 맨 환경을 마지막 뜻하고 번호에 이런 경우 닭이 1번 스트레스 없이 자유롭게 혹은 움직이면서 2번이 생활하기 때문에 쓰여져 있는 질적인 계란을 혈관이고 사라. 살충제 등을 사용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두 번째는 양각번호의 처음 네 자리 숫자를 숫자를 봐야 되는데요. 닭이 계란을 낳은 날짜를 하나는 어떻게 다 보지? 뜻하는데요. 연도를 제외하고 월과 일이 순서대로 기재되어 아, 있어요. 이게 산란일이네요. 산란일자가 가장 최근인 계란을 가장 어쨌든 선택하는 유통기한이라고 것이 볼 수 신선해요. 있겠네요. 계란을 근데 구매할 산란일 때는 정도는 뭐 양각번호를 꼭 페어한 것 같고 확인하세요. 마지막 숫자 1, 2, 3, 4 중에 3번, 4번은 조금 더 생활관스러운 아주 비객원적인 상황에서 기른 닭이라고 하고 1번, 2번 닭이 좋은 닭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틱나탄 스님의 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 화라는 책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이런 어쨌든 프리 레인지 유기농 닭이 있고 갇혀 사는 닭이 있다고 했을 때 갇혀 사는 닭에는 화가 생긴다. 그리고 그 고기를 먹으면은 그 화가 나의 몸에 고스란히 들어온다라는 그런 이론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야, 저는 뭐 틱나탄 스님을 존경하기는 하지만 예. 엄청난 양의 화를 먹게 된다고 한다. 네, 예를 걷는 들면 자유조차 뺏기고 24시간 조명 알만 나아되는 닭들. 극심한 좌절에 빠져 서로를 쪼아보지만 사람들이 불이마저 잘나는 상태. 그러나 이런 닭들의 절망과 분노는 결국 인간들이 소비한다. 행복한 닭에서 난 계란, 순리대로 자란 암소에게서 짠 우유, 유기농법으로 기른 채소를 먹어야 한다. 값이 더 비싸다면 적게 먹으면 된다. 이야. 적게 먹어야 제대로 먹을 수 있다. 먹을 때도 지성을 발휘해야 한다. 그럴싸한데요? 네, 틱나탄 스님 이거 1화 한번 읽어볼까요? 틱나탄이 누구죠? 틱나탄 스님이라고 좀. 틱나탄 스님. 틱나탄 스님이요? 뭐 유명한 분 있습니다. 인스타팔로 많은 분 있는데. 네, 자, 요거 1화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예. 뭐 제 머릿속에 나오는 건 아니고 지금 TV에서 나온 화면으로 읽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네네. 저도 처음 읽는 거니까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왜 화를 다스려야 할까? 틱나탄 스님은 수련원서 있었던 일화를 전해준다. 아버지처럼 되기 싫어했던 12살 소년의 이야기. 작은 실수를 해도 아버지는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바보 같은 네가 하는 짓이 늘 그 모양이지. 그 소년이 수련원에 여동생을 데려왔다. 동생이 그물 침대에서 떨어져 피를 철철 흘리자 소년은 지금 틱나탄 스님의 어린 모습이죠. 화가 불끈 치밀었다. 바보 같은 계집애.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스님이 시킨 대로 호흡법과 보행으로 다스렸다. 그래서 이거를 분노 에너지를 삭히는 방법을 어느 정도 알게 되니까 아버지에 대한 적대감도 지울 수 있게 됐고 아버지 역시 분노에 전염된 희생양이었다는 사실을 통찰하게 된 것. 와. 이처럼 분노는 스스로 치유하지 않으면 자식이나 손자들에게로 옮아가기 마련이다. 화가 치밀 때 타인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연민이 솟아나고 연민은 분노의 불을 꺼버린다. 차각의 에너지, 즉 부처의 에너지를 키우면 몸과 마음을 치료할 수 있다. 라는 일화인데 이거 제가 했던 말 아닙니까? 하셨나요? 아니 그 디스코드인가 어디서 이제 뭐 사람 뭐 싸웠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이 사람을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심을 가지지 말고 나는 이 사람을 싫어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이 사람을 싫어하는 것을 먼저 100% 받아들인 다음에 내가 왜 이 사람을 싫어하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보통은 얘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싫어하지 이런 식으로 투영을 하는 답이 바로 나올 거예요. 보통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것을 했을 때 왜 그 행동이 나에게 화를 줬지? 이런 식으로 계속 파고들어다 보면은 결국에는 끝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 끝에는 연민이 있어요. 제가 했던 말인데 통하는 부분이 있네요. 틱나탄 스님.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게 또 그 재밌는 포인트가 분노는 스스로 치유하지 않으면 자식이나 손자들에게로 옮아가기 마련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대한민국 현 주소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거를 스탑을 해야죠.
그러니까요. 우리 세대에서 끝내야 돼요, 이거는. 왜냐면 할머니 할아버지 일제 강점기 거쳤죠. 6.25 전쟁 겪었습니다. 음.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이제 그런 약간 좀 인권적인 것이나 행복 추구권이 잘 설립되지 않은 황폐화된 땅에서 급성장, 경제적 급성장을 겪으면서 일밖에 모르면 사셨습니다. 전두환 그런 것도 겪었고 그러니까 뭐 다양한 화가 치밀는 네. 그런 걸 많이 겪었지. 박정희의 군부 독재까지 시달렸어요. 그치. 그래서 그것들이 계속 전에 내려와서 지금 그 마지막 피해자가 저입니다. 하지만 이 피해를 멈추려면은 곧 말하는 세대적 트라우마를 멈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각성해야 됩니다. 분노의 에너지를 삭혀야지 우리가. 네. 어떻게 삭히죠? 여기 말하는 거 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부모님을 먼저 용서해야겠네요. 스님이 시킨 대로 호흡법과 보행으로 다스렸다. 태연 스님 줌수업을 듣는 게 그치. 네. 호흡과 보행이 다인 것 같습니다. 네. 세대적 트라우마도 좀 연구 좀 해주세요. 네. 그러면은 그 다음 얘기로는 그 원시 이런 거 좀 생각나니까 하는 건데 그 내가 최근에 뭘 보는데 예. 그 고베클리 테페라고 네네. 이거를 좀 같이 읽어보고 싶었어요. 네. 고베클리 테페라는 주민부사입니다. 터키의 네. 어떠한 이런 어? 고형 그런 옛날 에인션 뭐 그런 타워 아니 그러니까 뭐 타운 같은 건데 네. 이게 이집트 그것보다 훨씬 더 예전에 지어졌다고 하더라고. 이 유적은 해발 760m에 위치한 언덕 정상에 묻혀 있었는데 현지인이 우연히 찾아서 몰래 파내려가다 발견되었다. 이후 63년에 미국 시카고대 티르키예 이스탄불 대학교가 공동으로 조사를 하여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독일 하이델베르크 교수였던 고고학자 클라우트 슈미트를 단장으로 한 조사단이 94년부터 2014년까지 본격적인 발굴 조사를 했다. T자 형태 돌기둥 200개 이상이 늘어서 20겹으로 원을 이루는 형태가 특징인데 기둥 중 가장 높은 것은 5.5m에 달한다. 5.5m 높은 건가요? 뭐 근데 이게 몇 년도입니까? 조성된 시기가 언제죠? 이게 기원전 기원전 9675년. 기원전 9675년. 그러니까 지금 기준 17,000년 전에 세워졌다는 얘기인데 신석기 시대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현 기자 대피라미드가 대략 기원전 2700년 무렵 건설된 유적인데 이거는 이 시대를 완전히 뛰어넘는. 그러면은 만년 이상. 우리가 고대 유적이라고 여기는 기자의 대피라미드보다 7,000년 전이네요. 그렇죠. 7,000년. 최초의 문명 도시라는 수메르 문명보다도 앞선 것이다. 단순 계산으로 따져도 피라미드가 지어진 시기와 현대까지의 기간보다 이 테페가 지어지고 피라미드가 지어지기까지의 시간이 3,000년이나 더 길다. 이거 어떻게 지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 아예 설명이 안 되고 그리고 스톤헨지처럼 저렇게 생겼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쩐 약간 스톤헨지도 어쨌든 우리가 그 목적을 알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 미스테리잖아요. 그래서 근데 약간 그거와 비슷하게 원 모양으로 돌기둥을 세웠고 기둥 등에는 여러 가지 곤충과 동물의 형상이 양각돼 있다. 이래도 외계인 안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보면서 그 너가 얘기하는 그런 초고대 문명설 있잖아. 네네. 나는 확실한 것 같아. 그렇죠. 천문 현상과의 뭐 재밌는 거 있나요? 천문 현상과의 연관성. 이거 한번 봅시다. 마치 황소 자리에 플레이아데스 상단과 비슷하여 천문학적인 요소가 들어간 것이 아닌 추측이 한번 봅시다. 가설도 있다. 그러니까 저게 위에 그림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자, 여기 저 위에가 별자리고 저 밑에 두 개가 그 테페에 음각된 어떠한 문양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네, 잘 모르겠는데요. 네, 저는 저건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억텐인 것 같기도 합니다. 별이지만 뭐. 자, 시리우스 숭배다. 시리우스 숭배는 고대 이집트보다도 더 과거부터 전해져 내려온 유서 깊은 종교적 믿음이다. 하지만 수렵 채집 활동으로 살아가던 원시 부족이 문자도 없이
천문 관측 기록을 어떻게 후세에 전할 수 있었냐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떠돌아다니던 수련민들이 갑자기 어떤 계기로 모여서 신전을 건축하게 되었는가라는 의문에는 해성 소나기를 거론하기도 한다. 그린란드의 아이스코어, 지구 궤도 이상률 변화, 북아메리카 지질 역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원전 만천년 무렵에는 지구는 황소자리 유성 후 극대기에 돌입했고 이때 대규모 해성 충돌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졌는데 이것이 태페의 건립 동기가 됐다는 주장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은 넷플릭스의 고대 아포칼립스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되고 그레이엄 핸콕. 유사 역사학으로 악명이 높은 그레이엄 핸콕 씨가 만든 다큐라고 하는데 시리우스 숭배 그리고 이거 한번 좀 더 찾아볼 수 있나요? 저 해성 소나기? 네, 그냥 슈미트 교수만 보고 넘어가도 될까요? 아니, 넘어갑시다. 네. 왜요? 슈미트 교수 왜요? 관상이 조금 딱히 재밌어 보이진 않아가지고. 노잼 관상? 어쨌든 어떠한 거대한 해성의 충돌이 발생했고 그것을 기르기 위해서 이 유적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런 유적이 단순히 이게 어디죠? 터키죠. 레바논, 터키 뭐 튀르키예죠. 이쪽으로. 튀르키예. 튀르키예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발생됐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외계인이 내려온 나라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외계인이라기보다 그냥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그런 외계 생명체? 그냥 뭔가 그런 그 미스테리? 네. 예, 미스테리라고 알 수 없는. 네, 치부하죠 그냥. 네. 예. 이야, 이거는 흥미롭네요. 제 해성 소나기 그냥 유성우란 뜻이고 별다른 거 없는데 그 이벤트를 찾아주세요. 그때 그 당시에 그 얘기하는 저 뭐 고대 이게 뭐지? 여기서 나오는 그냥 내가 보기에는 특별한 케이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유성우라는 것이 많이 있는데 만천년 무렵에 그것이 제일 하입에 도달했고 그때 대규모 해성 충돌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한 발 더 나아가자면 해성 충돌로 인해 전 지구적인 재앙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에 종교적인 영감을 얻은 AKA 외계인의 신호를 수신한 무리가 이를 기록하려고 했다는 것인데 요건 조금 더 뇌피셜에 가까운 것 같고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한 곳에 정착하게 살게 되었고 자연히 농업을 터득하게 되었다는 것. 이야. 원시 철학에 반대되는 외계 문명의 지구 정복의 시작이 농업 문명인 거 아닙니까? 어떠한 영감을 딱 받았나 보다. 뭔가 사인 같은 거를 외계로부터 받아서 새로운 문명이 시작이 돼. 그러니까 너네가 자연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인간의 오만을 자극하는 포인트 아닙니까? 근데 진짜 막 가만히 있는데 이런 막 해성이 막 떨어지고 이런 걸 너가 목격을 했어. 어떻게 보면 신을 목격을 한 거잖아. 과학적인 증거 없이. 아니 저 때는 뭐 과학이라는 것도 없었을 텐데. 문자도 없습니다. 근데 와 막 이런 걸 보면은 어떠한 영감이 오긴 하겠다. 뭔가 이거 뭐지? 좀 더 뭘 파봐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나긴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야, 근데 달력도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 태페에서. 연구진에 따르면 13,000년 전 지구는 해성 또는 그 파편과 충돌하면서 1200년 이상 지속된 소빙화 시대를 맞았다. 아이스박스. 당시 많은 대형 동물종이 멸종했고 인류는 이러한 상황에 적응해야 했다. 야, 인류가 빙하기도 생존했나요? 그렇겠지? 아닌가? 지금 사무실에 난방 없다고 찡찡댈 때가 아닙니다. 저희는 빙하기도 견뎠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알기로는 이거를 설명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있는 게 Dryas Impact Theory라는 게 있어. 그게 뭔가요? 저기 내가 그것도 찾아놓은 건데 그러다 왜 이렇게 PDF 페이지? 이게 Younger Dryas Impact Hypothesis. Younger Dryas Impact Hypothesis proposed that the onset of Younger Dryas cool period at the end of the last glacial period around 12,900 years ago was a result of some kind of cosmic event with specific details varying between publications. The hypothesis is widely rejected by relevant experts and has been compared to creation science and cold fusion by its critics. It's an alternative to the long-standing and widely accepted explanation of that the Younger Dryas was caused by a significant reduction in or shutdown in the North Atlantic conveyor due to a sudden influx of fresh water from Lake Agassiz and deglaciation in North America.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Younger Dryas라는 그 빙하기가 네. 있었던 것 같은데 아이스박스. 그게 Last Glacial Period라고 하는데 그곳에 대한 설명이 네. 이제 기존 사이언스에서는 어떠한 물이 저 어떠한 그런 레이크 아가시아스랑 그 글레이셔들 북미에 있는 그런 빙하들. 빙하들이 녹으면서 물이 확 하면서 이게 물이 확 넘치면서 모든 게 잠겼다 이런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근데 빙하기면 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녹는 게 아니고. 마지막이라 그러잖아. At the end. 아, 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빙하기가 끝이 나면서 이게 물이 뭔가 녹으면서 네네. 확 이게 물이 다 해수면이 잠겨서 올라왔다. 다 잠겨서 문명이 없어졌다라는 뭐 그런 아, 얘기인 것 같아. 네네네. 근데 그거에서 이제 그거가 아니라 사실은 어떠한 코스믹 우주적인. 우주적인 어떠한 이게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서 그게 또 네.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런 해성 네. 그런 거랑 아니면은 뭐 외계인 뭐 이런 거겠죠. 네네.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세계가 또 바뀌었다. 네. 뭐 요런 이론이 있습니다. 근데 유사 과학이라고 하네요. 위키피디아에서는. 근데 제가 이거를 저도 네.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네네. 요거를 서포트하는 그런 고고학자들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그 카르텔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카르텔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더 잘한다. 네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새로 나오는 저런 띠오리들을 막 무시하는 거야. 아, 유사 과학이다라고. 피어 리뷰 안 돼 있고 아, 이거 유사 과학이고 다 뭐 뻥이고 막 이런 식으로 까내리려는 그런 무브먼트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조로건의 나의 레이어는- 메인 정보 소스인 네. 조로건 익스피리언스에 나온 결과 그 어떠한 아재가 있었는데 뭐 플린트 디블인가라는 고고학자가 있었는데 네. 그 사람이랑 그레이엄 행콕 그 네. 사람 저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이 둘이 나와가지고 디베이트를 하는데 그 플린트 디블이 완전 이상한 계속 막 거짓말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또 팩트 체크가 되면서 조로관에 나온 사람이? 예, 네. 폭로가 되었습니다. 뭐가 폭로? 그러니까 이런 고고학자들이 사일렌싱을 많이 하려고 한다라는 아. 그런 무브먼트가 있다는 게 그런 게 있군요. 예. 이거 뭐 한의사 대 양의사랑 비슷한 맥락이죠. 비슷한 맥락이죠 네. 이거는. 예. 봉침을 이제 사일런스 하려는 양의사들의 어떠한 협조적 카르텔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I think Matt got something. What is this? This Go back to I was chat base. I was about to chat GPT a quick summary of it, but it looks like some of these drawings can be interpreted to show the coordinations that are parallel with what you're talking about, a cosmic event. So they're kind of predicting the event, and they break down the drawings and how the coordinations of how they're laid out go to kind of the parallels and the laterals of the universe. 이야. 이야, 뭔 뜻입니까? 그러니까 저 고베클리 테페 저 때 있었던 그 돌들의 형상을 보니 그림들이 저것이 지구 뭔가 어떠한 지구의 이거를 이해를 했던 그 자리들 별자리들 그런 전갈 뭐 이런 자리들을 이해를 한 것이고 저것이 행성 그 막 뭐야 아까 해성 뭐 그거를 예측하거나 아니면 재해석한 뭔가 그런 그림이다. Can you zoom in that image? 그러니까 저게 지금 별자리랑 태페에 그려진 돌을 딱 대조해가지고 보는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저 그려진 저 문양 그대로 네. 저거를 지구에다가 행성에다가 지구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거 갤럭시에다가 우주죠. 네. 우주에다가 띄워놓은 것 같네요. 뭐야 이게? Can you zoom in more? 뭐 다양한 별자리들인 거 보니까 아, 이거 우주인 것 같아. 억텐 감성 좀 있는데요? 이거 뭐 끼워 맞추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돌이 저거다. 네. 저 별이다. 이거는 뭐 어떤 코릴레이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코디네이트상 저거다. It's not just the coordinates, also it's showing the constellations. So they're linked up to the stars. Yeah, that's what we're saying. Okay, cool. Yeah. So this sorry. so what 여론몰이를 so what it's on there they represent the stars, right? The Scorpio and all that shit. Yeah, so if you go down the matching other constellations, it breaks down each constellation or each drawing in the constellation it goes to. So it says the serpent bear moving onto the scorpion. In the schematic overlay, we see that it braces not only the stars of the Scorpius and Libra, which once formed the sky's creatures' claws, but also those belonging to the neighboring constellations of Ophiuchus.
etc. 뭐 뜻입니까?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왜 can you say it one more time? I have no idea what you just said. I don't either.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별자리 위치뿐만 아니라 뭔가 조금 더 깊은 지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 형상들이 실제 저기에 있는 행성들을 대표하는 행성들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전갈짜리 뭐 이런 거 있잖아. 네네네. 그거를 형상하는 그림이다. 아 그러니까 근데 그거 이상이 좀 다른 게 그거 있다는 이상이-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이해 자 못했네. 보세요. 저거 뭐야? 오케이 see? Here you go. You can go down to summary too if you want. 예. 아 저걸 기반으로 또 달력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달력도 있고 지금 그냥 단순히 별자리 뭐 전갈짜리니까 야 별이 전갈 모양이니까 전갈짜리다. 지금 이거 이상의 어떤 지혜가 지금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뭐 이게 지구가 뭐 우주를 한 바퀴 도는데 뭐 걸리는 시간과 그쵸, 뭐 그런 거를 행성의 위치들과 이런 거를 다 알아내서 시간에 네. 대한 그 달력 숫자와 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체계화를 시킨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거 서머리를 좀 챗GPT에 복붙해가지고 한국어 번역으로 It's above ChatGPT's pay grade. ChatGPT. Sorry, ChatGPT가 I cannot. 해석할 수 없는 내용이야? 아, But here you go. If you just read the last paragraph of the Okay. summary, it ties it back to Okay, the let me Younger read Dryas. it. Let me read it. Let me read it. These ideas not only take into consideration every fact of Pillar 43's carved relief, but also its relation to the installation in which it stands, as well as the cosmological ideas that might well have come to bear on the construction of Göbekli Tepe in the wake of the Younger Dryas event. We therefore believe they make far better sense than interpreting arbitrary elements of the stone's carved relief as a snapshot of the moment when a comet impact devastated the world over 1,300 years before the creation of Göbekli Tepe. 뭔 소리입니까? 모르겠죠. 이야. 넘어갑시다. 아무튼 이걸 지금 보시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걱정? 걱정? 네. 무슨 걱정? 청취자들이 재미없어할까봐. 아 재밌으실 거예요. 그거 말고. 그거 말고요? 네. 뭐 일단은 이게 제가 조금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조금 컴프리엔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뭔가 잘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달력이 발견됐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내가 테이크어웨이는 자 여기 있네요. 이 고대 시간 측정 시스템 AKA 테페는 단순히 계절을 추적한 역할뿐만 아니라 인류와 지구 역사의 흐름을 바꾼 재앙적인 해상 충돌을 기억하는데도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박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난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이야, 근데 실제로 있는 거긴 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있는 유적이죠 저거는. 그리고 궤베클리테페의 주민들은 하늘을 예리하게 관찰하는 사람들이었다. 어. 해성 충돌로 그들의 세계가 파괴된 것을 감안하면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 당시 고대인들은 기둥에 각각 새겨진 각각의 V자를 하루로 해석했고 총 365의 V를 통해 완전한 태양년을 센 것으로 보인다. 완전 빅토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많은 그런 것들이 여기서 탄생을 했네요. 맞네요. 예, 뭐 달력 이런 것들, 지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예. 이야, 이거는 뭐죠? 무력함을 느낍니다 저는 지금. 아 그래요? 예. 팔짱 끼고 팟캐스트 촬영하는 것이 무력합니까? 저거를 보니까 네. 우리가 아는 것은 없다. 그렇죠. 그런 무력함.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조금 누가 보면은 미신적이라고 할 수 있고 누가 보면은 비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오픈 마인드인 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안다고. 그치. 비과학적이라고 욕하는 것은 지금의 과학이 100% 팩트를 말하고 있다라는 어떠한 맹신에서 시작이 되는 것인데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험하죠. 그게. 예, 왜냐하면 100년 전에 우리가 팩트라고 어겼던 수많은 사실들이 지금 와서 아니라고 밝혀진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이 이론이 맞다면 우리 조상은 상상보다 훨씬 더 정교한 그림을 그려낼 줄 알았으며 이를 통해 우주적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복잡한 천체 주기를 추적하고 해당 지식을 세대를 거쳐 전수할 수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문자 언어가 없이도 가능했다고 전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가 많이 후퇴하고 있구나.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네, 후퇴하고 있구나라기보다 후퇴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 네. 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막 다양한 발전들이 있잖아요. 예.
뭐 릴스라든지 예. 아이폰 16이라든지 팟캐스트라든지. 팟캐스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 방향이 맞나? 아하. 라는 생각. 아. 저 때 뭔가 더 알았던 것 같다라는 느낌? 나 근데 확실한 것은 저 때 알았는데 지금은 모르는 것들이 많을 거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냥 뭔가 단순히 이게 chronological order, 곧 시간적인 오더로 인해서 그냥 이게 이게 영어를 안 섞어 쓰고 싶은데 한글이 짧아가지고 linear가 뭐죠 한국어로? 선형적인? 리니어가 이제 그냥 일제 뭐 그건 아는데 예. 선형적인 거 맞나요? 예.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 발전이 선형적인 그래프가 한국어로 뭐죠? 그래프로 알고 있습니다. 표. 선형적인 표가 아닌 선형표가 아닌. 그러니까 기술적 발전이 Y가 시간, X가 기술적인 발전이라고 보았을 때 선형적인 표로 뭔가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닌 지금까지 있었는데 없어지고 있었는데 빙하기 생기고 요랬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니까요.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지금 사회가 가고 있는 판국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갑자기요? 이거의 이야, 최종 목적지는 예.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최종 목적지는 뭐 평화와 사랑이죠. 아, 네, 결국엔 피스 앤 러브인데 반말리를. 예. 네, 뭐 이거만은 답이 없어요. 그쵸. 네, 평화와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네. 이런 의미에서 지금 네.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자면은 네. 저희 디스코드에서 위치님이 테크노 퓨덜리즘이라는 어떠한 새로운 오늘 주제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오늘 좀 어렵나요? 네. 테크노 퓨덜리즘이라는 새로운 어떠한 야니스 바루파키스라는 이란 분인가 보네요. 네. 뭐 이런 분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분이 그 캐피털리즘이 이제 죽었다. 자본주의가 끝나고 동의합니다. 테크노 퓨덜리즘이라는 새로운 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서 퓨덜리즘이라고 치면은 약간 뭐 신분제, 봉건제 이런 느낌의 말인가요? feudalism refers to the medieval era social system that dominated 봉건제가 맞네. Europe. Its basic idea is that peasants, also known as serfs, served their lords through farming and labor and in return got to live with their kingdom. 봉건제 맞네요. Techno-feudalism is the notion that we serve our big tech overlords, Amazon, Google, Apple, and Meta, by handing over data to access their cloud space.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봉건제는 어떤 지주가 땅을 가지고 있고 곧 영주라고 하죠. 그리고 그 영주가 그 땅을 빌려주면서 그 노비라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농민들이 그 땅에서 재배를 하고 그리고 그 재배한 것의 퍼센티지를 영주한테 떼가는 어떠한 뭐 지금 회사랑도 크게 다를 건 없어요. 그런 시스템인데 이제 이것이 기술적 봉건제의 시대가 도달했다. 근데 이제는 괭이와 논밭이 아닌 우리는 이제 영주가 아닌 큰 테크 기업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클라우드 스페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곧 지금의 과거의 논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대신에 우리의 데이터를 넘겨줘야 한다라는 이론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뭐 이거 근거가 뭡니까? 좀 더 철학적인 느낌인 것 같은데? 근데 뭐 근거라기보다는. 다양한 뭐 이거를 좀 Techno-feudalism suggests our preferences are no longer our own. They're manufactured by machine networks, commonly known as the cloud. It's underpinned by the theory that the cloud has created a feedback loop that removes our agency. We train the algorithm to find what we like, and then the algorithm trains us to like what it 네, 이거 offers. 전체적으로 GPT 해가지고 한국어 번역 및 서머리 부탁드립니다. 아까 읽었던 건 무슨 뜻이죠? 지금 읽었던 거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자발적인 의식이 사라지고 네네. 우리의 그런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이제 먹임으로써 네. 이 알고리즘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읽고 우리에게 이제 디렉을 준다는 거지. 우리가 자주 하던 말 아닙니까? 어. 그래서 유튜브 영상이 지금 추천 영상 10개가 뜨지만 나중에 5개가 될 것이고 나중에 1개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알고리즘이 그렇게 정교하진 않기 때문에 일단 10개를 던지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하나를 고를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이 쌓이면은 그냥 유튜브닷컴을 치자마자 영상이 그냥 나올 수도 있어요. 너 어차피 이거 고를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내가 그걸 고를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주권이 아예 뺏기는 그런 상황에 봉착할 수 있겠다라는 말인 것 같고 왜 이렇게 깁니까? 테크노 봉건주의는 자본주의를 죽이는 것이고 이것이 클라우드 기술의 등장으로 인해서
사라진 것인데 테크노 봉건주의 개념의 주요 특징은 우리의 선호도는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며 클라우드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그쵸. 아까 우리가 말한 알고리즘인 것 같고 그 알고리즘 클라우드는 우리의 선택권을 제거하는 피드백 루프를 만들었고 우리는 이제 클라우드 농노로서 빅테크 기업들에게 불균형적인 이익을 주는 무급 데이터 생산자 역할을 합니다. 이런 개배드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팩트입니다. 팩트인가요? 왜냐면 우리가 인스타그램을 하고 유튜브를 하고 결국에는 이분들이 뭐 사람이 좋아가지고 퇴근 끝나고 재밌으라고 이런 서버를 구축하고 알고리즘을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좋은 서비스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인스타그램이 무료입니다. 왜 무료겠습니까? 우리의 데이터가 페이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어떠한 행동 양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인간 개개인의 취향을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이 사람의 주권을 빼앗아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겠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전통적인 시장과의 차이점이 뭐가 있냐 하면은 일단은 전통적인 일방향적인 광고가 있는데 클라우드는 우리와 기계 사이에 양방향 피드백을 통해 작동합니다. 이게 뭔 뜻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데이터를 먼저 가져가서 그걸 기반으로 뭔가를 만드니까 계속해서 이게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지. 아, 그렇죠. 어. 주고 그 광고를 받고 그리고 그 광고에 대한 내 리액션을 또 주고 이러면 점점 더 강력한 알고리즘을 구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테크노 봉건주의의 방향성인 것 같고. 근데 이건 개인적으로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내가 만약에 지금 뭐 겨울이라서 패딩을 뭐 하나 봤어? 근데 패딩이 심지어 또 어떠한 정확한 스타일을 그러니까 얼마나 정교하냐면은 이제 내가 무슨 색깔 어떠한 뭐 스타일의 패딩을 원하는지도 인스타 알고리즘이 정확히 파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만 보여줘. 그러니까요. 다른 브랜드들 막 뭐 예를 들어서 뭐 골드윈 내가 뭐 무슨 뭐 패딩을 하나 봤어. 이거 멋있네. 하면은 골드윈이랑 비슷한 브랜드가 계속 나와. 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아는 거야 나의 테이스트를. 그렇죠. 제품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정치적인 의견도 마찬가지고. 맞아. 그래서 저번에 뭐 전범선 선생이랑 임명호 선생님 모셨을 때 정치적인 의견이 양극화되가 심해진다고 말했잖아요. 왜냐하면 극단적인 것만 계속 더 보여주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근데 한편으로는 이 SPNS TV가 알고리즘에 떠서 떡상하는 것도 바르지 않습니까? 저는 올가닉한 떡상을 원합니다. 올떡 가능합니까 그게? 시간은 오래 걸리겠죠. 네. 시간은 오래 걸리겠죠. 네네. 단기간에 이렇게 비트코인처럼 빰 이런 느낌은 아니고 네네. 좀 더 이런 입소문으로 네, 입소문과 이렇게 유기농 바이럴? 유기농 바이럴 유기농 바이럴 좋네요. 유기농 바이럴을 원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은 친구 3명에게 소개를 해줘가지고 우리 유기농적으로 바이럴한 콘텐츠. 마음 맞는 친구들 3명. 네네네. 공명하는 친구들 3명. 우리 그래서 SPNS 커뮤니티를 조성해 봐요. Yes. 저희끼리 농장 만들어서 농경 사회를 건설합시다. 맞아? 네. 좋아요. 저도 좋습니다. 직접 판매. 아마존과 같은 플랫폼은 전통적인 시장을 우회하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합니다. 중요한 것은 알고리즘 중심. 문제점과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제가 눈에 띄는 거는 테크 억만장자들에 대한 더 많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야, 요것이 약간 꼬름하네요. 근데 억만장 워딩이 좀 불편하네요. 네. 억만장자들 저건 개인들의 더 많은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건데 네네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스템적인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네, 어떤 제도를 만들면 될까요? 일단은 지금 인터넷 랜드스케이프이 네. 특히 소셜 미디어 랜드스케이프이 그냥 무법지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치고는 제가 성조기 앞에서 총 들고 있는 사진을 올리려고 했는데 올리자마자 5분 안에 AI가 밴하면서 이거 안 내리면은 너의 게시물을 다른 사용자한테 추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협박이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아젠다에 속하지 않으면 그거가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하는 무법지대라는 거는 좀 더 이들을 뭔가 견제할 만한 그런 것이 없다. 네. 이거에 체크인 밸런스가 없는 느낌이라는 거죠. 맞아요, 좀 더. 맞아요. 뭔가 이렇게 그냥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도파민 회로를 태워도 되는 건가? 네. 그거에 대한 레귤레이션이 없다라는 거지. 네네. 아니면은 심지어 그걸 법화시키지 않더라도 그거에 대한 좀 뭐라 그래야 돼? 필로소피컬한 대화? 네. 철학적인 그거에 대한 철학적인 대화? 이거에 네. 대한 좀 깊은 이해? 네.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근데 방구석 토론이
의미가 있나요? 의미 없죠. 저희 둘이 얘기한다고 해서 의미 이거 빅테크 AI의 가속화를 저희가 막을 수 있나요? 그래도 이제 저희 커뮤니티 안에서는 네. 나름의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나름은 있네요. 아, 미미하지 않을까요? 공유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일하면서 이걸 들으시거나 음. 식사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예, 아니면 다음 좀 더 넘어가죠. 얘기할까요? Matt, what do you have to say about this? The 그냥- techno feudalism. I've been a proponent of data dividends for a long time. I don't see why. I would rather be charged, especially for something charged, right? Like Netflix or these. If it's a free platform, then the lines are a little grayer. But if I'm paying for something, why in turn are you taking what I'm giving you and selling it on the back end and I'm not getting a cut? And today, this article came out about Pokemon Go, how the company that developed Pokemon Go essentially was just collecting all this data, this geography data, to become the chat GPT of maps and geography. 와우. So, 이런 통수를 yeah, I it's something that we're gonna have to deal with forever. But right now, it's like all in the hands of the creator, none in the user. I think there needs to be at least some balance or more transparency as far as like not just buried in the bottom of some agreement text, you know? 그러니까 설명을 해드리자면 매시 얘기하는 거는 좀 미국적 사고인 것 같은데 네. 아 이걸 내 데이터로 돈 벌 거면은 나한테 돈 내라.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는 무료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 플랫폼을 무료로 사용하는 대신에 내 데이터를 가져가는 것까지는 뭐 이해할 수 있지만 넷플릭스 같이 내가 돈을 내고 유료로 사용하는 서비스에서 내 데이터까지 가져가 버리는 건 안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대한 비용을 테크 기업에서 내야 한다라는 관점이에요. 주장이고 그리고 플러스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좀 더 투명도가 필요하다. 네. 라는 게 무슨 일이시죠? 아닙니다. 핸드폰을 자꾸 좀 확인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네, 괜찮아요? 네네, 네.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투명도가 네. 조금은 필요하다. 네. 왜냐면 지금은 그냥 뭐 약관 뭐 동의하십니까 하고 그냥 yes or 빨리 하고 넘기고 맨 밑에 깔려 있잖아. 나 네. 데이터 프라이버시 뭐 이런 것들이. 네네. 그리고 그걸 안 하면은 그냥 사실상 인스타를 못 하고 뭐 이런 상황까지 가는데 네. 그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고 너네가 그걸로 돈을 어떻게 벌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와 투명도가 조금 더 공개가 돼야 한다. 동의합니다. 예, 그리고 포켓몬고 우리가 옛날에 이것도 한 2000 이거 몇 년도 센세이션이죠? 2018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018 센세이션이었죠. 가장 네. 큰 센세이션이었는데 그 회사가 사실상 그 포켓몬고 사람들이 하는 거를 데이터를 갖다가 사용을 해서 그 지오스페이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막 구글 맵스에서 막 이렇게 막 위성 사진 이런 거 찍어가지고 네네. 막 이렇게 구글 맵스 이렇게 현장 사진 이런 거 찍잖아. 네. 그런 걸로 사용을 해서 그 맵스 그 지도 앱에 챗GPT로 전략을 했다. 그러니까 포켓몬고 그냥 무해하게 이거는 포켓몬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포켓몬을 캐치하는 게임으로 일단 속인 다음에 그걸로 백엔드에서 사용자들의 수많은 수천만 개의 지오그래피컬 데이터 지형적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제 이걸 AI 모델로 구축을 했다는 거군요. 예. 이런 통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나도 너무 비판하고 싶진 않은 게 네. 처음에는 그냥 포켓몬고로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네. 이런 방대한 통수 계획까지는 건설하진 그쵸. 않고. 근데 어떤 나쁜 놈이 접근을 한 거겠죠. 근데 이제 포켓몬고가 이제 좀 단물이 빠졌어. 그래서 이제 회사가 살아남을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데이터는 개 많아. 이거를 이제 어떠한 인종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어떠한 종류의 사람이 네. 기회를 포착을 한 거지. 그래서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죠? 뭐 빅텍 네. 기업가들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네네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이 데이터 우리 이거 쉽게 모니타이즈 할 수 있어. 이걸로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해. 네. 라고 얘기를 해서 얘네를 뭐 바이아웃을 하든지 아니면 꼬드겨서 새로운 프로덕트를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이야 이런 근데 천재적인 것 같긴 하네요. 사진이 몇 개입니까? 그니까. 그래서 어떤 회사? So what kind of company is gonna become? Niantic. That paragraph right there
kind of explains what they're going to do. Niantic has focused on building our visual positioning system, VPS, GPS가 아닌 visual, which uses a single image from a phone to determine its position and orientation using a 3D map built from people scanning interesting locations in our games and Scaniverse. And this data is unique because it is taken from a pedestrian perspective and includes places inaccessible to cars.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포켓몬고를 하려면 사람들이 걸어가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이 조금 유니크한 이유가 이제 보통은 구글 맵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통해 가지고 사진 찍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수많은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로 들어갈 수 없는 구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페데스트리안 곧 보행자의 시선에서 사진을 찍었다라는 유니크한 점이 있다고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뭐 GPS처럼 어떠한 위성으로 찍어서 여기에 포지셔닝을 해주는 게 아닌 그냥 이제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사진을 딱 보면은 이거 어딥니다라고 바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지. 예. 내가 그냥 이 맵을 켜가지고 이 앱을 켜가지고 나 지금 여기야 사진 딱 찍어서 나 여기 어디야 네. 라고 하면은 지금 당신 여기고 여기로 가려면 이렇게 가세요 네. 라고 얘기를 해주겠죠. 편리하겠는데요? 편리하긴 하겠네요. 네, 저같이 언제 길치는 예, 출시일 언제죠? 써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예. Nobody who downloaded Pokemon Go in 2016 could have predicted their data would one day fuel this type of 맞네. AI product. 그러니까 이거 포켓몬고 2016 세대이션이네요. 2016에 포켓몬고 쓴 사람들은 자기가 찍었던 이런 사진들이 나중에는 이런 AI 프로덕트로 될지를 몰랐을 거 아닙니까? 전혀 모르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그냥 이렇게 남용하는 게 말이 됩니까? 개인의 정보인데?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You're familiar with the business world more than I am, but there's like boards that approve acquisitions, right? And sales of other companies. Sure. And at this point, unless I'm completely wrong, there's no specific entity that's here approving the sale of this data. And I think that it's pretty much the wild, wild west right now. Like it can easily get in the hands of someone bad. And if there's no one government entity or one, universal entity approving these sales, then I think it ultimately just, be a very negative thing. I don't know if this is what you said earlier, but it's like, can I just see your phone right now? Yeah. Would you want me to just go through your phone right now? Let me see your phone. Let me see your history. Let me see who you looked up on Instagram. Let me see what you did. You wouldn't even want a friend doing that, right? I'm okay with that. You're okay with that? Most people wouldn't be. I'll admit it. I probably wouldn't be. Like, Yeah, I wouldn't. What I do in my screen's my business. So why would you want someone that you've never known and a corporation that you've never had a contact with have access to everything you've ever done or looked at? I think it's a no-brainer. 무슨 말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네. 어떠한 회사가 팔리고 사고 네네. 이런 거에 대한 그 정부에서 개입을 해요. 그쵸? 왜냐면은 엔타이 컴피티션 로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산업에서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를 해. 네. 그러면 대한항공이 우리나라의 운항에 대한 마켓 쉐어를 대다수를 가져갈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자기가 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거야. 독점 방지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야 너 거기 못 사. 네네. 그런 엔타이 컴피티션 그런 러들이 있단 말이야. 네. 그게 그런 비즈니스의 존재를 하는데 데이터 쪽에는 그런 게 아예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냥 너 데이터를 아무나 살 수 있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악의가 있는 사람이 페이스북의 데이터를 어떻게 떠와가지고 이 데이터를 안 좋은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그럴 수 많다. 있죠.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것 같다는 매의 의견이네요. 네. 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지금 언제죠? 얼마나 됐죠? 1시간이 딱 됐네요. 마무리하시죠. 예,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해도 될 것 같고 연장전으로 넘어가시죠 이제.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 샤라웃만 하고 갈까요? 엔젤 투자자분들 샤라웃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희 또 네. 이제 저번에 돌로 찍은 이후로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더 그러니까요. 엔젤 투자자 클럽에 조인을 해주셨는데 오늘 다 읽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거의 지금 날 새겠습니다. 이거 다 읽으면.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샤라웃들을 또 한번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그러니까요. 진짜 플럽을 무한 해주시고요. 샤라웃이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 드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정말 고마운 분들 아닙니까? 정말 고맙죠. 네. 왜 뭐가 고마우세요? 저요? 예. 어떤 점이 고마우세요?
이야, 이게 사실은 뭐 정말 그 연장전을 보고 싶으셔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겠지만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정말 서포트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SPNS TV가 가져가려는 어떠한 비전, 좀 표현의 자유라든지 투명한 소통을 믿으시기에 우리를 지원해 주려고 그런 의미로 저는 가입하신 분들도 많다고 생각해요. 아, 디스코드만 봐도 뭐 후원 계좌 있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좀 그치, 계셨고. 그치.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정말 고맙죠. 어쨌든 우리 뜻을 같이 하는 거니까. 음, 그리고 그걸 또 서포트 해주신다는 거에서 감사함을 느끼고 또 이런 분들이 없으면은 오래 하기가 힘듭니다. 맞지, 예. 맞지. 그러니까 나도 뭐 근데 뭐 이탈률이 그래도 꽤 높은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근데 이탈률이 높은 건 이제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꽤 높은 건 아니고 많진 않은데. 유명인들이 이제 나오면은 아무래도 그것만 보려고 예를 들어서 떡으민 친구 같은 경우는 떡으민 팬이에요. 근데 팟캐스트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데 떡으민을 좋아해. 연장전 클립을 그래서, 보고 보려고 그것만 보려고 이제 구매를 한 거지. 구매를 하고 바로 탈퇴를 할 수도 있죠. 아, 뭐 그런 경우는 뭐 인정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 네, 분들도. 그러니까요. 예, 그런 감사하죠. 분들도 감사하고. 그래도 저희가 수많은 이제 콘텐츠들이 이제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구독 해제를 잊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동 이체를 저희가 죽을 때까지 수금하겠습니다. 문자도 안 갔으면 좋겠어요. 매달 뭐 이거 5,000원 결제. 그러니까요. 문자도 안 갔으면 좋겠어요. 까먹었으면 좋겠어요. 예. 예. 리마인드가 없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요. 만만 그랬으면은 만만 가능한다면 그랬으면 좋겠고. 근데 그거 진짜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진짜 사인업 컨텐츠가 당연히 밑받침이 되고 그런 것도 좋지만 진짜 그냥 그 동참하시는 분들 그런 면에서 후원하고 싶은 면에서 해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저희가 어떤 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댓글에 답장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답장 잘하던데요? 예. 저를 사칭해서 댓글 아, 달고 하나 사칭은 봤는데 아니었습니다. 네. 사칭은 아니었고요. 어떤 댓글이었죠? 그 뭐 오메가 사피엔 뭐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첫 그 뭐 글 읽으실 때 이렇게 찌푸리는 거 좀 뭐 뭐 아저씨 같다. 아재 같아요. 기분 나쁘실까요? 이랬는데 이제 준호 씨가 오메가 사피엔한테 물어봤는데 뭐 아니라고 합니다. 기분 좋다는데요 했는데 사실 네. 물어본 적이 없고요. 네네. 제가 그냥 그리고 제 이름으로 게스트 섭외를 하는 장면도 제가 포착을 했는데 그거는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거는 안녕하세요 오메가 사피엔입니다로 이제 피칭을 하시는 걸 제가 DM 창에서 읽어봤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 이름이 아직 파워가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칭을 해버리겠다? 했다는 점. 오케이. 사칭의 권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러면 더 이상 사칭이 아니에요. 예. 대리인입니다. 대리인. 네, 자 어디부터 읽으면 되죠? 처음부터 읽으면 될 것 Do I gotta 같습니다. start from the top? Yes. Bottom. Okay, go to the bottom. 임명목? 임명묵님 맞아요. 임명목님이 구독해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내려가시. 처음부터 what 8 days ago. 이거를 녹화를 했네. 오케이, alright, let's go. 시작해 주세요. 네, 플레이. 하테베이님 감사합니다. MJK 감사합니다라고 중식에 써주시면 예.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헌, 감사합니다. 김성현, 감사합니다. 김재건, 감사합니다. 용훈킴, 감사합니다. Get Over This, 감사합니다. Marcy, 감사합니다. Gwyn, 감사합니다. 저 근데 이게 지금 난시가 심해가지고 제가 읽을까요? 제가 좀 가까이 가서 읽을게요. 예. 네, 근데- 김김긴. 네, 이제 보이네. 김김귀님, 감사합니다. 찬휘님, 감사합니다. 사랑 평화 행복님, 감사합니다. 죄책감은 나의 것님, 감사합니다. 모모님, 감사합니다. 양반스님, 감사합니다. 범선 씨. JSTRRBI님, 감사합니다. 레닌그라드님, 감사합니다. 육료님, 감사합니다. 박지연님, 감사합니다. 제이슨 유님, 감사합니다. 조영창님, 감사합니다. 영창 가시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민몰무브님, 감사합니다. 레드블러드님, 감사합니다. 장원호님, 감사합니다. 김이엔님, 감사합니다. 재현킴님, 감사합니다. 씨용님, 감사합니다. 권은기님, 감사합니다. 뿌커넉님, 감사합니다. 상철님, 감사합니다. 권구정님, 감사합니다. 지재일님, 감사합니다. 1 느낌표님, 감사합니다. 소희현님, 감사합니다. 최영수님, 감사합니다. IST님, 감사합니다. 호준님, 감사합니다. 강민경님, 감사합니다. 송하담님, 감사합니다. 노루님, 감사합니다. 세훈님, 감사합니다. 아카님, 감사합니다. HTU님, 감사합니다. 윌하우스님, 감사합니다. 미미님, 감사합니다. 프로드바이원님, 감사합니다.
데이비드님, 감사합니다. 주 SH님, 감사합니다. 핏핏님, 감사합니다. 뾰로로롱님, 감사합니다. 진토닉님, 감사합니다. 타일님, 감사합니다. 이희범님, 감사합니다. 블루우즈님, 감사합니다. 젤리피쉬님, 감사합니다. 안님, 감사합니다. 김민호님, 감사합니다. M님, 감사합니다. 블란님, 감사합니다. 디캡씨님, 감사합니다. 윤준성님, 감사합니다. 누룽이님, 감사합니다. 채원님, 감사합니다. 조조더 비어님, 감사합니다. 재즈위브가님, 감사합니다. 설악산 붉은가재님, 감사합니다. 김이방민지님, 감사합니다. 주윤찬님, 감사합니다. 천명찬님, 감사합니다. 장정환님, 감사합니다. 제키님, 감사합니다. 오정순님, 감사합니다. 이효준님, 감사합니다. 김동은님, 감사합니다. 하이타이드님. 감사합니다. 명상적인 게 있네요. 예. 네, 모두들 감사합니다. 클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연장전으로 넘어가시죠. 예. 피스. 페이스. SPNS